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8주차에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비대면 수업이 지금 연장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 8주차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고 녹화하고 있는데 8주 아마 8주는 아닐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세가 이렇게 많이 좀 완화되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아직 염려가 있긴 하지만 좀 완화되는 그런 수치로 보건데, 어쩌면 뭐 9주차 정도라도, 9주차 10주차 정도라도 강의실에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더라도 일단은 그 중간고사, 원래 이제 8주차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이제 그렇다면 뭐 SNS 단톡방을 통해서 그 다 이렇게 모아서 뭐 과제 시험을 치르고 내 이메일로 이제 뭐 그 수업 시간 안에, 예컨대 뭐 1시간 안에 이제 이렇게 답안을 보내고, 이런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학교에 안내가 있긴 한데 매우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8주차는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 리포트로 이렇게 하기로 일단 생각을 했어요. 우리 수업에서.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의 이제 글쓰기 이렇게 몇 가지 과제를, 주차별로 과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를, 리포트를 이제 내도록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리포트를 쓸 때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좀 안내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8주차 수업은 리포트 작성법 특강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내가 뭐 매주차 수업 자료는 굳이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 자료는 출력을 해서 여러분이 좀잘 읽어보고, 늘 그러면 어떤 글을 쓸 때, 리포트를 쓸 때 참고를 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우리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 8주차 수업은 리포트 작성법 특강으로 하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글의 종류는 뭐 다양한데, 우리 수업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의 경우에는 논증적 에세이, 즉 논술문을 쓰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논증적 에세이를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로 제출한다. 이걸 가정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테니까. 자, 우선 모든 글에는 기본적으로 내용과 형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무엇을 쓸 것인가, 그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주제라고도 하겠지요.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에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명료한 주장과 분명한 주장과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할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 형식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형식은 크게 글의 내적인 어떤 구조의 문제와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이제 구조의 문제와 함께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문법상의 규칙,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내적 형식, 이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내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제 글의 시작에, 그다음에 중간에, 마무리 어떻게 채울까, 이런 구조,
내용을 어떻게 배치할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외적인 형식, 알겠죠? 외적인 형식. 이제 글의 어떤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규칙에 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이 글을 지금 내가 이 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 쓰고 있는 게 썼죠?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이 글을 바탕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글의 외적 형식을 눈여겨보면 좋을 거예요. 어? 자, 지금 이 글은 무슨 글입니까? 글의 종류로 말하면 설명문이죠. 설명문. 수업 교환이긴 하지만 글 쓰는 법을 폼이라고 이거 못하네. 법. 글 쓰는 법. 리포트 쓰는 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게 설명문이죠. 근데 잘 보면 글을 시작할 때, 이 시작할 때 있죠? 시작할 때, 그다음에 이렇게 문단 나눌 때 이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들여쓰기죠. 그러니까 글을 시작할 때와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를 해서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있죠. 내가 이제 이 글을 쓰고 나서 여러분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은 빨간 글씨로 표시하고 밑줄을 이렇게 그어놨으니까 출력해서 잘 확인하면 돼요. 자, 또 보면 그 형식의 측면 보면 제목 있죠, 제목. 여러분 제목을 좀 붙여야 돼, 알겠죠? 제목을 붙이고 이제 이름을 쓰고 여러분 같으면 이제 괄호해서 학과 학번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죠. 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글의 모든 글에는 제목을 붙일 것, 제목을 붙일 것. 여러분이 논증적 에세이니까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합시다. 쭉 내려가서 하여튼 여기까지 설명했죠. 근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왜 문단을 이제 들여쓰기를 통해서 구분하고 또 문단을 구분해야 하고 또 문단을 구분할 때는 들여쓰기를 해야 하는가? 이건 뭐냐면 이게 규칙이거든요. 글쎄의 규칙, 문법. 하나의 규칙, 문법을 그렇게 만들 까닭은 뭐예요? 아주 쉬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읽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읽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단이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기가 편하거든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글이 그렇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문단을 들여쓰기를 통해 문단을 구분하고 있으니까 읽기가 편하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뭐 이제 그 친구들에 따라서 좀 뭐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글쓰기 초보일 경우에 문장을 대체로 짧게 쓰면 좋아요. 짧게 문장을. 이게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우리 글의 어수는 이렇게 주어 서술어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 주어가 나오고 뒤에 서술어가 나오고 나는 피곤하다 그러면 나는 주어고 피곤하다가 서술어잖아요. 이 피곤한 주체 누가 피곤하냐 나 또는 너 이렇게 주어 플러스 서술어잖아요. 중간에 목적어나 보호 등이 필요에 따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어와 무슨 얘기냐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수식어가 많으면 자연스레 문장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문장이 꼬이기도 해서 그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들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이제 외국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체로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문장의 다소 어법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뭐 대강 알아들어요. 그쵸? 그렇더라도 글을 쓸 때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게 필요하잖아요. 글쎄 이거 왜 필요하고 중요하냐? 그건 일차적으로 소통, 원하는 소통을, 그러니까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글쓰기에 관련된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리포트 당연한 거죠.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죠. 우리가 이제 요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 글쓰기 과제가 이제 논증적 에세이, 즉 논술문 쓰는 거니까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분명하게,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전달할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문장을 가급적 짧게 쓰되 그 기준이랄까 하는 건 사실 없어요. 다만 제가 안내한다면 한 문장에 깃는 보통 내가 이제 글쓰기와 관련해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문장에 깃는 한 줄 정도로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은 뭐 한 문장에 한두 줄 정도 예컨대 여기서 볼까요? 아무튼 문장을 가급적 짧게 쓸 때 그 기준이라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이건 이제 하나의 문장인데 이건 한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만 제가 안내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군요. 요건 두 줄이죠. 그다음에 여기 물론 나는 글 쓰는 데 있어 초보가 아니니까 자유자료 쓰는 거 요건 한 줄이고 한 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한 문장이 한두 줄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뭐 두 줄 이상 세 줄 네 줄 넘어가는 문장은 짧게 좀 나눠 쓰는 게 좋아요. 가끔 여러분이 쓴 글들 보면 음, 문장이 길이가 길면 어때요? 숨 막히죠? 숨 막힙니다. 호흡이 길어져요. 그러면 의미가 꼬이는 거고, 그러니까 문장을 의식적으로 한 문장을 한 줄 내지는 최소 두 줄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문장의 그 길이를 좀 잘라 나눠 쓸 것 이게 필요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쓴 글이 읽는 이에게 잘 읽혀야 되잖아요. 의미가 오해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맞춤법에 맞은 맞는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나도 가끔 뭐 글쓰기가 내가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좀 늘 그래요. 맞는 어휘, 오자나 탈자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등을 외적 형식에서 유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지요. 뭐가 이상하죠? 유의할, 형식에서 유의할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더 있는데 뭐냐면 이 글은 이제 두 페이지 분량 아니 두 페이지가 아니라 좀 하다 보니까 세 페이지 됐어요. 3페이지거든요. 이 글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자 여기도 요 페를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오자 탈자가 하나씩 있어요. 늘 우리가 예를 들면 워드로 글을 쓰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늘 수정하고 그래도 꼭 이렇게 내 글도 그렇더라고요. 자, 요 페를 잘 어이로 써야 되겠죠? 페이지가 두 장 이상이면 반드시 쪽수 요 페이지 숫자를 써줘야 돼. 알겠죠? 왜냐하면 출력했을 때 제목도 안 쓰고 막 글을 쓰는데 어떤 게 1페이지, 어떤 게 2페이지, 어떤 게 3페이지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페이지 수 항상 2페이지가 넘어가면 페이지 숫자 여러분 대체로 안 하던데 그리고 그 10포인트도 중요하죠. 지금 이 글은 11포인트예요. 문체부 바탕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 글꼴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대체로 이 문체부 바탕체를 쓰고 있는데 다른 글꼴에 비하면 글씨 크기가 좀 작더라고요. 보통 다른 것은 10포인트 써도 괜찮은데 문체부 바탕체를 10포인트라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요 경우는 11, 요게 지금 11포인트예요. 좀 읽기 괜찮죠? 가독성 괜찮죠? 오타가 또 아침에 부지런히 쓰다 보니까 글 간격은 180 알겠죠? 180 이 정도면 좋아요. 160은 너무 빡빡해요. 200은 너무 이렇게 없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글씨 이제 그 글꼴 뭐 이런 것을 지금 뭐 이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하면 좋겠죠. 간혹 여러분의 과제물을 살펴보다 느낀 점이 뭐냐면 글씨 포인트가 지나치게 커서 없어 보이는 글 쓰는데 성의가 없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리포트 제출할 경우에 이제 우리 경우는 이거 8주차 지금 특강하면서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체할 리포트를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리포트로 대체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리포트는 논증적 그 글쓰기를 이제 과제로 내준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정식으로 리포트를 제출할 경우에는 뭐 어느 수업이나 교수가 과제물 분량을 대체로 지정해 줄 거예요. 뭐 두 장 내외, 뭐 한 세 장 정도 이런 식으로 그 글의 분량과 관련해서 이제 최소한 A4 두 장, 이거 띄었어야 되는데 A4 두 장 내외가 기본이 여기서 말할 두 장은 두 페이지를 말하거든요. 이 정도가 글의 최소 분량이긴 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뭐 분량을 지정해 주면 만약 두 장이다 그러면 두 장의 분량을 맞추는 게 좋겠죠. 너무 적으면 소용이 없어 보이고요. 분량이 너무 많으면 중요한 부분을 요약할 줄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쉽겠잖아요. 그런 나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돼요. 다만 지금 우리 수업의 과제물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리포트의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비대면 수업하면서 너무 힘들어할 것이니까 일단 A4 한 페이지 분량을 그야말로 최소 아주 최소 A4 한 페이지로만 지정할게요. 제출 기간은 지금 이게 이제 8주차 지금 그 수업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글을 써야 되니까 제출 기간은 9주차 수업 기간 5월 11일이 월요일인데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알겠죠? 요 기간까지 그러니까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마감 지켜야 되고요. 내가 또 이제 잘 읽고 여러분 이렇게 과제 평가해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 8조차 2차 시와 3차 시에는 이제 제목이 이제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논증적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2차 시와 3차 시에는. 그 다음에 이 자료 맨 아래에 덧붙여 놓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때가 2차 시와 3차 시, 3차 시에 또 설명하겠지만 자, 논증적 글쓰기란 뭐냐면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진 글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논술문 보통 그러지만 논술문은 중학교 때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이니까 논증, 논증 증명한다 그 말이죠.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그러니까 뭔가를 주장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논리적 글쓰기 꼴 주장 플러스 근거로 이루어진 글이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할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 글을 왜 쓰느냐? 주장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기 위해 쓰죠?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이라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논리적 글쓰기를 쓸 때 유의할 게 뭐냐면 조심할 게 뭐냐면 흑백 논리 오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것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입장은 뭐 선이고 그렇지 않은 입장은 뭐 이를테면 악이다. 이런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성급한 일반의 오류 되면 뭐 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요 말의 의미는 이제 글쓰기에서 이제 피해야 될 몇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걸 다 설명할 필요 없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감각. 균형 감각. 예컨대 이제 요 3페이지에 가면 또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가 설명하도록 할게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 논증적 글쓰기, 논증적 에세이, 논술문을 왜 쓰느냐?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잘 설득당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집이 세서? 어쩌면 이성보다 감정이 사람들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하는 어떤 에너지일지도 몰라요.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이제 철학사상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성을 통해 우리가 사물들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행동의 원동력은 욕구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이성은 우리에게 목적을 정해줄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휴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휴메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 견해도 있죠. 어떤 철학 사상이든 간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의와 함께 일정하게 이제 어떤 빈 뭐 구멍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자 논술문 주장하는 글은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글을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뭐 과제로 내는 글이니까 우리는 이런 글을 쓰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요게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명료하게 하는데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이제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사형제도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논제가 이제 주장하는 글을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야 되겠죠. 뭐 토론이든 논증적 에세이든 간에 그렇죠? 어중간한 입장은 곤란한 거죠. 곤란한 게 아니라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논증적 에세이에서 핵심이 뭐냐면 주장이 명료해야 돼요.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나는 사형제도가 유지될 게 필요하다.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장한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흑백 논리에 오래 빠지지 마라.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형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 논리도 그렇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도 그렇고, 상당히 이를테면 다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러나 토론이든 논증적 에세이를 쓰든 간에 어느 하나의 입장은 내가 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려면 예컨대 어떤 논제를 가지고 글을 쓰려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 논제에 대한 이제 기왕의 찬반 논리를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입론 주장을 확정해 나가야 되겠잖아.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컨대 이제 이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경우에 보면 사형제도를 뭐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이제 판결을 최종적으로 판결한 사형수가 소위 사형수가 63명 되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즉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죠. 사형제도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형제도가 유지돼야 한다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대체로 진보적인 어떤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다 진보적인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어떤 집단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을 해요. 근데 나는 그러면 진보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뭐 보수적인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 트렌드 뭐 생각,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난 진보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형제도의 경우에는 필요하다. 사형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럼 내 정체성은 뭐냐는 얘기죠. 진보냐 보수냐 했을 때. 그러니까 되게 우리 한국 사회는 보수적인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사형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럼 보수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에요. 유동하는 것이고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문제로 타인을 규정해서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충분히 설명했어요. 어, 이 이제 강의만 가지고 어렵다면 이 3페이지, 3페이지, 세 쪽짜리 이 글 반드시 출력해서 오타 한두 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고치고 늘 가지고 있으면서 과제 쓰면 이제 그 과제물만 이제 작성할 때, 글 쓸 때 참고하면 굉장히 유용한 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료일 거예요. 혹시나 하고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이 글을 쓰면서 경어치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글 자체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평어체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예외가 있긴 해요. 어른에게 편지글을 쓰는 경우, 부모님과 스님들에게 편지글을 쓰는 경우와 편지 잘 안 쓰긴 하지만 뭐 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이렇게 이제 하여튼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글 쓸 때는 경어체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을이잖아요, 그쵸? 내가 뭔가를 어디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소개 글을 쓰는 거니까 나는 갑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뭐 하여튼 알겠죠? 이런 경우는 경어체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평어체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2차 시험, 3차 시에서 그렇게 이제 뭐 그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수업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강조를 하려고 해요.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 과정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2차 시, 3차 시에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과제. 근데 논증적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물을 그다음에 논증적 에세이를 쓰다. 여기까지는 지금 설명했고 논증적 에세이가 뭐냐? 논증적 에세이를 쓰면서 뭘 주의해야 될 건가? 그다음에 이제 글의 형식,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규칙 관련해서 뭐 들이쓰기를 통해서 문단을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페이지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 말고 예컨대 어떤 논제로 리포트를 쓸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이제 이게 지금 8주차 자료니까 7주차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임의로 그러니까 뭐 하나를 어떤 논제를 하나 발견해서 찾아내서 그 논제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글로 쓰면 돼요. 이것은 내가 따로 또 조금 더 정리해서 과제방 과제 관리하는 곳에 올려두도록 하고 단톡방을 통해서도 또 안내 배점과 함께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물, 리포트, 논증적 에세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글쓰기에 대한 이해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2차시, 3차시 공부하면서 또 보충해서 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